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네, 매섭게 추웠던 몇 주간을 보내면서 어서 빨리 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덧 벌써 3월입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있지만 저는 3월이 돼야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따뜻해질 날만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 봄 기운이 우리 꽁꽁 얼어붙은 경제도 녹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색다른 경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하루 씨 소개 부탁해요. 평택에서 태어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공무원을 선택했던 오늘의 주인공.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평택부시장, 경기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도정의 주요 분야를 모두 섭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 최원용.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력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래 최초 산업부주반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취임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저 결심했어요. 오늘 마음 먹었어요. 청장님의 추진력 제가 다 배울 거예요. 오늘 기대해 주세요. 청장님! 네, 청장님을 그렇게 외치셨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님의 그 노래 히트맨? 네, 히트맨.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외치던 청장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우리 조금 이 기관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어떤 기관인지 좀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란 경기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1급 행정기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하나의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타 지방과 비교할 때 기업 활동을 할 때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법에 의해서 이제 좀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규제가 완화되거나 특례가 생겨서 네. 기업 활동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에는 평택에 포승 현덕지구, 시흥에 백오지구, 추가로 이제 안산에 ASV 지구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평택의 포승 지구는 거기가 자동차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이제 수소, 미래 에너지원이 수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생태계를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흥 이제 정왕동에 있는 백오지구는 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산업을 경기도가 지금 억점을 들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이제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아시겠지만 안산에는 안산 그 국가산업단지, 시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곳을 첨단 로봇이나 제조업으로 좀 R&D 투자를 해서 그 역량을 양쪽 그 안산 반호 산업단지나 시와 산업단지에 좀 그런 R&D 기반을 좀 제공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덕분에 제 지식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청장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항만자유무역지역이 있더라고요. 이 항만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과 뭐가 다른 건가요? 항만자유무역지역은 영어로 보면 이제 프리 트레이드 존,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프리 에코노믹 존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수출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나 수출할 때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 관세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어떤 때는 감면도 해주고 아예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업이 있더라도 주로 수출에 관련되는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같은 제조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 기업이 꼭 수출하고 관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주민들 정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 시흥 150지구처럼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한 곳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첨단 산업지구로.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자유무역 지역보다 훨씬 좀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유무역 지역은 전국에 주로 항만 지역 13개가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9군데가 있습니다. 작년 1월이죠. 제 9대 청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네.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간의 소회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경제자유구역 그 평택 제 고향이거든요. 와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4가지를 제가 목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던 현덕지구를 꼭 해결을 해야겠다. 해결한다는 의미는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네. 이제 두 번째는 추가 지정을 좀 해야겠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포승지구나 우리 시흥 150지구의 기업들의 좀 기업 경쟁력을 좀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야겠다. 네 번째는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제가 제 스스로 점수를 줘보면 8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정말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청장님의 MBTI, ENTJ, 네. 대담한 통치자 맞으십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루님보다는 좀 나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같이 모여서 했는데, 저는 ESTJ, ETJ라고 보통 젊은 분들이 ETJ라고 그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ETJ입니다. ETJ 이렇게 보니까 계획 같은 걸 치밀하게 세우고, 네.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좀 추진력 있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를 즐기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ETJ가 제 성향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 씨가 추측한 게 뭐 조금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성향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사실 뭐 저희 초대손님 모시고 MBTI를 추측해 본 것도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 이 청장님의 훤칠한 외모, 또 성격이 저랑 아주 많이 닮아 있어서 네. 제가 ENTJ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청장님께서 경제청 취임 1년 만에 엄청난 일을 해내셨는데요. 16년간 답보 상태였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무려 16년간 제자리 걸음하던 사업을 어떻게 취임 1년 만에 해결하셨던 건가요? 작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뭐 이제 주민대책위원회, 뭐 정상화위원회 위원장님들, 위원분들을 만났고, 또 주민분들이 사무실도 많이 오고, 16년 동안을 이제 재산권이 묶여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재산을 뭐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도 왜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그런 게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불편이 많으셔서 저한테 오셔서 해제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거고, 저 전임 청장 때 거기 개발 구상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 개발 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사업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3km 정도 위에 가면은 이제 화양지구라고, 화양 신도시가 이제 90만 평으로 개발이 이미 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너무 공급이 이제 과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현덕지구에 평택의 포승지구라고 또 있거든요. 근데 포승지구가 62만 평입니다. 62만 평을 저희들이 개발하면 분양할 수 있는 땅은 한 45만 평 나와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근데 저희가 45만 평 중에 거의 지금 분양을 하고 남아있는 게 한 8만 평, 7만 평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계속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기업들을 위한 일자리 용지를 만드는 게 적합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은 그곳을 주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민간 자본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 방식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관계자하고 사장님을 만나서 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들이 판단을 할 때 이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익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부지사님하고 평택시장님을 만나서 사업 구상 계획을 밝히고 작년 9월 30날 우리 이제 김동현 이사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무언가 딱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또 하시면서도 굉장히 뿌듯한 성과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